현재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시장 좀 잠잠하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이슈에 따른 시장 분석해 볼 텐데요. 주제 먼저 보시죠. 확실히 9월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나올 만큼 나왔다 싶을 만큼 상당히 좀 많은 악재가 한꺼번에 대외 악재들 쏟아졌었는데요. 이제 해소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대외 악재 가운데서도 가장 컸던 부분이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그런데 어제 오전 10시였습니다. 극적으로 지금 10월 달 초쯤에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 양쪽이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만난 건 아니지만 그 만남을 재개했다라는 것부터 양쪽에서 그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마저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고위급 협상은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달 중순에는 실무급 협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홍콩으로 가보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홍콩 쪽에서의 송환법과 관련된 시위단의 그 시위가 상당히 좀 장기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캐리람 홍콩의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지난 주말쯤에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초반이었죠. 주 초반에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증시가 반등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은 홍콩 시위대 쪽에서는 이 부분 지금 일부에 대한 수용으로는 안 된다. 지금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송환법 철회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번에 유럽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국 쪽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영국의 신임 총리,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상당히 좀 강경한 쪽으로,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죠.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노딜을 하더라도 빨리 나올 거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제동에 걸렸습니다. 영국 하원 쪽에서는 이 브렉시트 3개월 연기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밤에 또 존슨 총리가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브렉시트 연기 요청할 바에 차라리 죽겠다라면서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물론 완전히 해소된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소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는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입니다. 지금 10월 초에 회담이 확정됐는데요. 이번에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증시 분위기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그동안 미중 무역 협상은 결렬되었다가 재개되었다. 이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를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 무역 협상의 결과를 예상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은 무역 협상의 키를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 데에는 중국의 스탠스가 좀 강경한 기조로 변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번에도 중국이 무역 협상 여지를 열면서 빠르게 무역 협상 시점이 결정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견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월 1일 국경절을 전후로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는 점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미국의 양보 없이는 합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실무진 협상을 통해서 얼만큼 이견이 좁혀지는지를 꾸준히 확인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감 또는 기대감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은 실망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키를 중국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양측의 입장도 좀 볼까요? 일단 중국은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를 즉각 철회해달라, 관세율 인하해달라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화웨이 이슈는 논외로 하고 나머지는 협상을 해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본다면 중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관세를 철회할 의지는 굉장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중국 모두 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그러니까 무역 분쟁을 좀 더 이어간다 하더라도 버틸 만한 버팀목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최근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분쟁을 톤다운하기보다는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장기화 가는 데 따른 완충 작용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노딜, 스몰딜, 또 빅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나오는데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저희는 노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본다면 관세율을 인하하고 단계적인 관세 부과 철회를 합의하는 흐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미국 모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것은 중립적인 시나리오, 합의는 없지만 협상은 지속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하는 부분인데 이 가능성 또한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율 인상을 단행한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크고 불안감들을 증폭시킬 수 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는 너무 기대를 해서도 또 안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아시아 쪽의 이슈입니다. 홍콩 쪽의 시위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해소됐다고 봐야 되나요? 해소되었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송환법 철회라는 이슈는 중국 시위대가 요구한 5가지 요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해결해야 될 것이 남아있고 시위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정장관의 직선제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홍콩발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시위 사태가 이제 종료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소강 상태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향후 추이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은요? 브렉시트 또한 넘어야 될 산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하원에서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의회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영국이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겠다라고 해서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EU 모든 회원국들이 전원 연장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27개 국가의 모두 동의를 받아야지만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 EU 회원국들 분위기를 보면은 매번 연장을 해줬지만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영국 의회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EU 전반적인 그러니까 EU 회원국들의 분위기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크게 3개의 이슈, 현재 대외 악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러면은 종합을 해보면은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닌 거네요? 투자 심리를 굉장히 억눌러 왔던 악재들이 다소 완화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경제 지표나 그리고 기업 실적의 부정적인 영향들은 이전보다는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봐야 될 만한 혹은 아직까지 좀 잠재되어 있는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을까요? 일단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5월 이후 흐름을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의 부정적인 여파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굉장히 격화되었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글로벌 전반적으로 확산되게 된다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기업 실적 불확실성들이 증폭되면서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서는 안 되고 지나친 낙관도 지금 금물이다. 이렇게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너무 들썩이지 않도록 냉정을 좀 찾게 이런 멘트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토마토 투자클럽 한기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증권가, 그러니까 대신증권 쪽에 이경민 팀장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가 아니라 살짝 완화됐을 뿐이다. 좀 더 보자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마치 다 해소가 된 것처럼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증시 흐름도 이제 뭐 단 몇 주 만에 또 네. 단 며칠 만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것처럼 분위기는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종목들 시장의 흐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워낙에 시장 아니에요. 자체가 그동안 침체 네. 국면이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정말 많이 좋아진 것처럼 이제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하고 지금 이제 한국 증시의 흐름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박스를 중심으로 이제 6개 국가의 증시의 흐름입니다. 맨 위에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고요. 네. 바로 밑에가 이제 미국 다우 지수, 그리고 중간에 일본의 니케 지수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갑권 지수,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 이제 6개 국가의 그래프 흐름인데 최근에 9월달 오른쪽에 박스를 친 흐름이 최근 9월달 글로벌 증시의 흐름입니다. 자, 요 흐름을 봤을 때 국내 코스피 지수도 8월 말부터 은근하게 올라서기 시작하다가 9월 달에 들어서 조금 탄력이 이어집니다만 그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힘겨운 8월 달을 지내고 나서 정말 힘겨운 8월 달. 이 8월 달 증시는 여기서 뭐 한국 내지는 글로벌 증시가 대세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감이 컸었던 부분인데 그걸 이겨내고 나서 시장이 조심스럽게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고 이런 와중에 미국 증시는 뭐 그동안 뭐 빠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반등폭은 적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여기에 이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어제 급반등에 나서면서 그 일본 증시에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고 대만 갑권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 증시는 지난 8월 초부터 상해 증시가 이미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흐름들은 나타났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우려감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내지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치 내지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증시의 완만한 반등세를 이끌었고 중국 증시의 이러한 완만한 반등 분야 좀 더 지속되고 그러다가 9월 달에 전반적인 증시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 지수도 역시도 최근에 급반등에 나선 모습이죠. 송환법이 일단 철회가 됨에 따라서 그것이 강한 반등세를 이끌어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와 함께 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이 바로 홍콩 문제였습니다. 시위가 더 격화되고 무력이 동원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컸었는데 그게 지금 해소가 되면서 홍콩 증시의 반등과 더불어서 이것이 또다시 글로벌 증시의 반등 흐름을 좀 더 탄력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돼요.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미국의 경제 영향권에 있는 유럽 국가라든가 한국, 중국 증시, 일본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일단 안정권에 접어들고 또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미하게 반등이 시작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스몰딜 가능성과 10월 달 무역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던 차에서 홍콩의 이제 송화법 철회라는 재료가 호재가 나면서 증시의 반등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되거나 내지는 투자 심리가 좀 더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네. 중국과 홍콩 문제가 여전히 한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월 달 국내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강한 하방 경직을 보였던 부분들은 역시 글로벌 경기 부양 가능성, 미국의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그리고 홍콩 문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조금씩 반등에 나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에서도 다시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확인이 되죠. 그렇죠. 환율 시장은 항상 주식 시장과 약간은 이제 방향이 좀 다른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 시장의 흐름들도 많이 보셔야 되고 얼마 전에 제가 환율 시장에서 분석해되면서 원달러 환율인 1250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좀 위험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다행스럽게 환율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글로벌 환율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맨 위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원, 우리나라 원과 일본의 엔화 환율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인데요. 역시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미미하게 반등에 나서는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선 돌파가 계속 시도가 됐었죠.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9월 초에 들어서 1220원 선 뚫지 못하고 밀리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글로벌 시장이 불안해지고 또 한국 증시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다가 주변 여건이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또 증시가 반등에 나서면서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이제 이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과 원엔 환율도 뭐 원달러 환율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의 위안화 환율입니다. 7.2 위안 정도까지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위안화 환율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중국의 위안화 환율 자체가 역시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중국의 위안화는 계속해서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중국 경제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위안화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 경제도 또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안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선을 뚫지 못하고 밀린 거. 그러니까 1220원 선이 그동안 뚫으려고 지난 8월 때부터 계속해서 시도가 됐었거든요. 그걸 뚫지 않고 밀렸다라는 얘기는 1220원 선은 굉장히 강력한 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1220원 선이 뚫리느냐 뚫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안정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건데 일단 현재 흐름을 봤을 땐 1220원 선이 강력한 어떤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환율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 시장이 좀 안정이 되게 되면 국내 증시도 전체적인 흐름도 좀 안정이 될 걸로 일단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이 환율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홍콩의 송화법 철회 이런 것들이 환율 하락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될 건데 자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환율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올라설 것인지 요게 지금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이 환율의 흐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문제 또 홍콩 문제가 여기서 봉합이 되느냐 계속해서 확산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 환율의 흐름도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환율 시장의 흐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세요? 일단 아니다라고 보죠. 일단 아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지켜보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홍콩 문제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홍콩 문제가 만약에 무력 시위가 확산되면서 홍콩 경제가 마비가 됐을 때 그것은 큰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홍콩 문제는 최소한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많이 했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10월 초에 있는 고위급 회담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적인 변수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겠죠. 네. 다만 그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위치해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여기서 더 나빠지면 트럼프도 별로 안 좋고 중국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뭐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국 경제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미국의 재선 정도라든가 상황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적어도 스몰딜 가능성하고 최악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은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장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최대의 피해국으로 분류가 돼서 폭락이 났었죠. 네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되면 한국 증시는 반대로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현상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건데 말씀드렸듯이 일단 최악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서 스몰딜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의 반등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최악의 위기 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변수들을 좀 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이 구간에서. 참 시장이 많이 빠져서 종목들은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은 주가가 많이 빠졌고 바닥을 찍고 올라간 상태예요.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글로벌 시장이 과연 경기 침체를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리세션에 대한 공포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쉽지 않았었던 상태인데 일단은 미국도 중국도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가 과연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수를 지금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가두리 장세,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연출되는 그런 장세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좋아지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이제 일부 대형 IT 사인방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은 대형 IT 사인방이 될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이 대형 IT 종목은 향후 지수가 올라갈 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포트에는 어느 정도 넣어줘야 돼요. 다만 지수가 많이 못 갈 때는 이들 종목은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급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두리 장세가 나올 때는 역시 이제 상대로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좋을 겁니다. 중소형주는 역시 업황 전망, 실적 호전이 연출되는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이 아니라 업황이 좋아진 살아있는 업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거는 여전히 5G 계속 보셔야 되고요. OLED 관련주도 지금 요즘에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출시가 연말과 내년을 중심으로 아주 글로벌 시장에서 본물을 일입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과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또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5G OLED 먼저 보시고 네. 폴더블 폰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수의 상승보다는 박스권 장세에서 종목 장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